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거룩하고 행복한 생활 공동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생활 공동체 센터장 하늘소망 황선영입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생활 공동체 세우기 이 이곳을 하는 곳은 바로 네, 생활공동체센터입니다. 일반 학교로 얘기하면은 학생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단지 학생들의 생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활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저희 학교의 안전하고 정의로운 울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존중하고 소통하며 기도하는 학생 문화 가꾸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저희 학생 그 문화는요, 743, 생활교육 시스템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은 7가지 성품 훈련입니다. 감사, 정직, 온유, 순종, 인내, 절제, 겸손. 7가지 기본 성품을 저희는 학교에서 정한 기본 성품으로 매년 반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대 생활 훈련. 4대 생활 훈련은요, 예절, 환경. 이 환경 안에 정리정돈, 청결, 환경 인식 교육이 포함되고요. 안전 예방 교육, 네 번째 섬김 봉사. 예, 이렇게 네 가지 생활 훈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대 상담 학생 문화 지원은요, 상담, 학생 활동, 특별히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요. 문화 캠페인, 각종 공모전 등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지원하는데요. 뭐 학급회의, 각종 간담회 등 그래서 학생과 학생, 그다음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교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744 생활교육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이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전하고 정의로우려면 먼저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 초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필요시마다 학년에서 또는 생활관에서 수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기독교 성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의 성교육과 달리 생명 존중 교육과 우리가 있는 지금 이곳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네, 그렇게 학생들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거룩한 신부 서약식이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모시고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이룰 때까지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적 대화 모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혼날 일은 아니지만 또 상담받을 일은 아니지만 또 갈등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대화 상대를 초청할 수도 있고 대화를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생활규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먹거리 철학위원회 등이 비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대표님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저희 꿈의 학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하고 소통하며 기도하는 학생 문화 가꾸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문화를 가꾸기 위해서 저희는 학생회, 동아리, 그리고 학급 학년 행사를 세워드리는데요. 학생회는 다양한 학교의 중요한 축제와 대표하는 일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 학생회를 저희 부서에서 도와드립니다. 동아리 연합회가 지금 현재는 약 40여 개가 있는데 매년 새롭게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대대로부터 내려져 오는 동아리가 다시 또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동아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부서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공동체 세우기는 감사 공모전, 그래서 매일매일 오감사 쓰기,
그다음에 학급 서클, 그래서 시민교육 시간에 나눈 귀한 나눔들, 7대 성품 교육을 한 것들을 우리 각 반에서 나누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학년 섬김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나만의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부터 작은 봉사를 찾고 섬기는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결학습 공모전, 성품 중에 정직 성품, 절제 성품, 책임의 성품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청결하게 하고 주변 사람을 돕고, 그쵸. 책임을 다하는 그 학생에게 우리는 선생님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시상해주는 그런 청결학습 공모전까지 있습니다. 네. 뭐 더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질문 1. 상담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담임 선생님과 먼저 상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내에서 상담 선생님들과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우리 학교로 상담을 오시거든요. 그분께 상담을 받을지 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담받을 일도 아니고 뭐 할 일은 아닌데 갈등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께 상의하시면 회복자 대화 모임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을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됩니다. 교내 공중전화를 이용하셔서 자녀들과 소통하시면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 연락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선생님들이 아이가 시간이 맞는 시간에 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몰래 갖고 있다가 이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다 포함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80일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40일 이후에는 부모님이 학교로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선교지로 보낼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가져가실지 이걸 정하시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아이에게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 교복이 작아지거나 분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담임 선생님과 교내 에코샵을 방문해 주시면 돼요. 에코샵이 뭐냐? 선배들이 잘 물려준 교복을 보관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운 좋게 몸에 맞는 옷이 있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만약에 재고가 없다면 교복을 다시 재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실하지 않도록 자기 물건에 이름을 꼭 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음. 네 번째, 학생들의 안전 예방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네, 소지품 검사를 비정기적인 소지품 검사와 비정기적인 음주 흡연 검사를 하기로 우리 학생 대표들과 선생님들하고 함께 약속을 했어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약물을 가지고 있거나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물건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을까 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하자고 제안해 주셨고 저희의 선생님들도 그런 필요를 느끼고 올렸던 차에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끼는 속에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네. 퍼머, 염색, 화장, 액세서리 이거 가능한가요? 네, 모두 안 됩니다. 단 이게 곱슬머리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펌은 허용합니다. 저는 원래 스트레이트니까 곱슬 안 되나요? 이거는 안 되고요. 단 스트레이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크림, 스킨, 로션, 립그로스 등은 모두 피부를 보호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해 주실 건 무색만 가능하다는 거. 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은 언제 입나요? 네,
저희가 주중 수업일 때는 교복을 입지만 주로 일과가 3시 이후엔 끝나거든요. 그때서부터는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사복을 입죠.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개인 체육복을 입습니다. 이게 사복이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공식 체육복은 없습니다. 네. 교복, 교복도 이렇게 통일되게 입는 것도 힘든데 체육복까지 통일되게 하면은 아이들이 또 신체 발달과 또 선호도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낭비될 수 있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복을 입을 때는요, 몸에 딱 붙거나 노출이 심한 옷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목에서 몇 센치, 뭐, 다리에서 몇 센치, 이렇게까지 정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알고, 옆에 친구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정도만 안내해주고, 혹시 자기가 그걸 못 지켰는지 잘 인지하지 못할 때는, 네, 살며시, 네, 지도합니다. 네. 성품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까 744, 7대 성품 훈련을 한다 했는데요. 매년 반복해서 시민교육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학급 서클 시간에 I will, we를 정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품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성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사랑 생활관에서는 7대 성품 외에 학년 중점 성품이나 또는 개인별로 도전해야 되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약한 부분인데 또는 이번 학기에 자기가 도전하고 싶은 성품을 스스로 정해서 훈련하도록 하고요. 학기 말, 학년 말에 성품 훈련 과정을 발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023년도 교육계획서 또는 학년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의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